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유풍. 찬 공기는 나보다 기온이 높은 곳을 찾으면 거기를 좀 메꾸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 뭐해? 너 지금 선생님 한창 수업하고 있는데 왜 핸드폰을 보고 있어? 너 뭐해? 뭐 보는 건데 이거? 체인소맨? 나도 알아. 요새 귀주톱이라 하잖아. 나 학원 강사야. 애들 상대하는 직업인데 내가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하겠어.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보면 되겠냐? 지금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수업 같지 않다는 거야? 너 말을 되게 서운하게 한다? 오늘 쌤이 가져온 주제는 지금 쌤의 코맹맹이 목소리처럼 뭔가 축축한 느낌이 나는 기괴한 일본 만화야. 그 일본 특유의 축축하고 기괴한 상상력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쌤이 엄선해서 가져온 기괴한 상상력과 표현력의 만화들을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 간단한 실제 사건들을 좀 소개해볼까 해. 첫 번째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야, 얘들아. 쌤이 최근에 본 만화 중에는 충격적인 걸로는 정말 손에 꼽혀. 첫 번째 사연은 피의 흔적이야. 일본 만화 특유의 찝찝하고 기괴한 스릴러 분위기를 정말 잘 담았다고 평가받는 작품 피의 흔적. 이 이야기는 평온한 삶을 살던 중학생 세이치와 어머니 세이코의 이야기야. 세이치는 정말 평범한 중학생이었어.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엄마가 조금 유별나다는 거. 엄마가 세이치를 좀 과하게 이뻐하는 스타일이었거든. 세이치 유치원 시절에는 아예 유치원을 따라다니면서 세이치를 이렇게 지켜볼 정도였대. 아무튼 평범한 세이치는 그냥 그 나이답게 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사실 뭐 그냥 정말 평범한 청춘물 같은 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사건을 계기로 이 세이치의 평범했던 일상은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세이치는 또래의 친척이 있어. 이 친척 이름은 시게루야. 시게루가 맨날 세이치 집에 놀러 오거든. 그것 때문에 세이치는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었어. 매일 시게루랑 놀아야 되는 거야. 이 시게루가 어떤 캐릭터냐면 좀 약간 짓궂은 캐릭터야. 그 있잖아. 게임 같은 것들도 형들한테 빨리 배워갖고 제일 먼저 또래한테 전파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애들은 욕도 먼저 배운다? 또래 1학년, 2학년 애들은 막 욕을 그렇게 못하는데 형한테 먼저 배워와, 그 말을. 네 맘만 있냐? 막 이런 말 있잖아. 이런 말을 배워오는 그런 애였어. 아무튼 시게루는 매일같이 세이치네 집에 놀러와. 그럼 시게루만 놀러오냐? 시게루가 누구라 그랬어? 세이치 친척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고모, 시게루의 엄마도 같이 오는 거야. 그럼 세이치의 엄마 세이코는 어떻겠어? 남편의 형제가 오는 거니까 이모들처럼 못하잖아. 이모 오면은 설거지 좀 해줘 이런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의 형제니까 올 때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 세이코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근데 엄마 세이코는 표정 하나 안 구기고 매일같이 시게루와 시게루 엄마 고모를 맞아줘.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상냥하게 대한다고. 그날도 시게루가 세이치 집에 놀러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중이었어. 그럼 세이코는 시게루랑 고모를 위해 또 우동과 튀김을 준비했지. 다 같이 밥을 먹다가 또 눈치 없이 주말에 뭐하냐 이런 주제가 나온 거야. 주말에 할 거 없으면 가족끼리 같이 등산을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엄청 빨리 추진되는 거 알지? 등산 가면 좋잖아. 건강에도 좋고 이러면서 그냥 위야무야 그냥 바로 추진되는 거 있잖아. 그렇게 갑자기 주말 등산 모임이 결성이 돼. 멤버는 세이치, 부모님, 그리고 시게루, 고모네 식구들, 그리고 뭐 할아버지 식구들 뭐 이렇게 등산이 시작되고 다 같이 산을 타는데 시게루가 또 장난기가 발동한 거야. 시게루가 짓궂은 캐릭터라 했잖아. 등산로에서 세이치를 툭 밀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엄마 세이코가 화들짝 달려와서 세이치를 끌어안아. 세이코가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랬어? 세이치를 금쪽이 돼야되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스타일이라 했잖아. 시게루가 등산로에서 세이치를 툭 미니까 세이코가 막 달려와서 세이치를 끌어안았어.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모두 깔깔 웃었어. 역시 세이코는 진짜 과보호가 심해. 그 과잉보호야. 그럴 필요 없어. 이러면 세이코를 비웃는 거야. 그냥 다정한 캐릭터였던 세이코도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겼어. 그렇게 등산이 이어지고 중간에 다 같이 도시락을 먹는데 시게루가 잠깐만 저 오줌 좀 누고 올게요. 소변 보고 오겠다고 세이치를 끌고 산길로 들어가. 그런데 갑자기 시게루가 절벽 끝에 서는 거야. 그러고 한 발을 들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 자세를 취해. 세이치는 놀래서 야 뭐해 그러다 다쳐 이러는데 시게루는 오히려 아니야 세이치 일로 와봐. 절벽으로 와보라고. 세이치 일로 와봐. 야 쫄 이러면 못 참잖아. 그때 세이치의 엄마 세이코가 갑자기 나타나. 소변 본다고 시게루랑 세이치가 사라졌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온 거야. 시게루 입장에서 외숙모겠지. 시게루가 이때다 싶어서 외숙모를 또 도발해.
아 외숙모 왜 또 왔어요? 아 세이치 저랑 잘 있는데 아 외숙모는 과잉 보호가 너무 심해요. 이러면서 막 까부는 거야. 시게루는 보란 듯이 한쪽 팔 들고 흔들흔들 막 장난을 쳐.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순간 흔들 이러더니 시게루가 절벽 아래로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는 거야. 이때 세이코가 몸을 날려서 시게루를 붙잡는 데 성공해. 세이치도 그걸 보고 아 다행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시게루를 밀어버려. 절벽 아래로. 잠시 뒤에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비명을 처음 들어보는 소리로 찢어지듯이 막 지르기 시작해. 그 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몰려오겠지? 그때 세이코 엄마는 덜덜 떨면서 시게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다. 이렇게 말을 해. 어른들은 서둘러서 절벽 아래로 뛰어가고 세이치와 엄마만 덩그러니 남게 됐는데 그때 엄마가 중얼거리는 거야. 하나도 그런 거 아니야. 사이 좋단 말이야. 식모 아니라고 몇 번 말해야 돼.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다 늦었어.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청소 같은 거 하기 싫어. 그때 세이치가 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엄마의 눈빛이 돌아왔어.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시게루는 죽진 않았어. 근데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어. 그날 절벽에서 있었던 일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와 세이치 단 둘뿐인 거야. 이 순간 이후로 세이치의 삶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 엄마는 왜 시게루를 절벽에서 밀었을까? 우리 엄마가 맞는 거야? 난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시게루 절벽에서 민 걸 봤는데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지. 근데 세이치는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증언을 해. 엄마가 말한 그대로라고 증언을 하거든. 세이치가 엄마가 시게루를 잡으려고 뛰어갔지만 한 발 늦어서 잡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야. 세이치는 그날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매일같이 악몽을 꿔. 몇 번이고 되돌려본 그 장면, 엄마가 시게루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던 것 같은 거야. 세이치는 왜 밀었을까? 세이치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비밀이잖아. 결국 세이치는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빠져. 정확하게는 말을 더듬거리게 되고 말을 하나를 해도 힘겹게 토해버리듯 말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야. 그 뒤로 삶이 망가진 세이치는 학교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문이 막혀서 말도 제대로 못해. 엄마잖아. 나한테 영향력이 가장 강한 인물이잖아. 세이코를 의식하면서 세이치는 정말 점점 천천히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해. 시게루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장면을 본 거는 사실 상담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야. 근데 그 이후에 경찰 조사도 받지. 세이코는 점점 더 세이치를 통제하려고 하지. 그런 엄마를 보는 세이치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지. 세이치는 분명히 엄마가 시게루를 민 거를 봤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인지부조화가 오면서 아 이게 진짜 아닌가 싶기도 한 거야. 내가 본 게 맞나? 내가 뭐 너무 충격적인 걸 봐서 너무 좀 내가 오히려 이상하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기억이 왜곡된 거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뒤죽박죽되면서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었어. 하루는 세이치가 엄마를 맞서서 울면서 말한 적도 있어. 세이치가 엄마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거지. 면대면으로. 너무 힘드니까. 정말 숨쉬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세이치는 엄마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면서 도망치지 마 엄마! 라고 소리를 쳤어. 근데 세이코는 뭐라는지 알아? 그럼 엄마 죽어도 되니? 이렇게 대답을 해. 얘들아, 중학생 사춘기를 지나면서 에고가 형성되는 시기잖아. 근데 그 시기에 이런 시간들을 겪은 거야. 이런 비일상적인 일상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야기가 또 파국으로 흘러가게 돼. 바로 시게루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거야. 병실에 누워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시게루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된 거지. 시게루가 깨어났다. 그럼 보통 가해자는 어떻게 해? 그 뒤에 더 큰 해코지를 하거나 그 유일한 그 기억을 막기 위해 뭘 버리잖아. 세이치도 위증을 했다 했지 아까. 그리고 엄마 세이코는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시게루가 깨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굉장히 찝찝하거든. 혹시 관심이 생겼다면 피해 인정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비위도 약하고 피폐하고 찝찝한 만화가 좀 내키지 않는다 하면은 보지마. 포기해라. 얘들아, 피해 흔적은 만화적 상상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지?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 구이동 고3 존속살인사건. 경찰서에 신고가 하나 들어와. 아빠가 전화를 한 거야. 아내와 아들이 8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내와 아들 가족과 별거 중이었는데 연락은 종종 됐었어. 근데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집을 찾아가 봤는데 문을 안 열어줘.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 예상하겠지만 집안에서는 정말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어. 아빠랑 경찰이 당황해서 집안을 막 뒤지는데 아들이
거실 한켠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아빠가 물어봐. 야, 엄마 어디 있어? 근데 대답이 없어. 근데 경찰 눈에 어느 장소가 보여. 안방. 안방 문이 문틈 사이에 본드가 이렇게 막 칠갑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문을 뜯어서 열어보니 시체가 한 구가 있었어. 엄마의 시신이었지. 용의자는 고3 아들. 뉴스에 정말 많이 도배되었던 구이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야. 이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엄마를 살해한 아들, 이렇게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많이 소비되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사연이 배경에 깔려 있거든. 아들이 고3이라고 했잖아. 사실 이 고3 아들이 엄마한테 엄청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졸리니까 밥도 못 먹게 하고 엄청 많이 때렸대. 정말 많이 때렸대. 너무 많이 맞아서 앉을 수가 없었대. 앉으면 의자에 피가 배어 나왔대. 근데 피가 나면 옷을 또 빨아야 되잖아. 그래서 피가 묻어도 되는 체벌용 바지가 따로 있었대. 고3인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가야 한다라는 게 엄마가 그렇게 학대를 했던 이유였어. 아들 공부 잘했어. 공부를 잘했는데 전교에서 2등을 한 날에도 혼이 났대. 야, 전교 2등이면 전교 1등한테 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도 또 혼이 났대. 전국에 중학교가 몇 개인데 벌써 이렇게 만족하냐 하면서 혼이 났다는 거야. 그런 아들이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 고3이 되니까 가혹행위는 점점 더 심해졌지. 아들을 잠을 재우지 않는 학대까지 했다 그래. 3일 굶는 거 참았대. 근데 3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는 견디기가 어려웠대. 당연하지. 얘들아, 그거 고문 기술이야. 잠 안 재우는 거. 고문의 방법이라고.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다는 거야. 심지어는 학교도 못 나갔대. 엄마가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켰대. 아들이 졸면 골프채나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그래. 그러다가 학부모 방문의 날이 온 거야. 엄마가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인 거지. 사실 아들은 맞고 싶지 않아서 성적을 속이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학교에 오면 그 위주한 성적이 들킬 거 아니야. 그때는 정말 얼마나 큰일이 날지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결국 아들은 학부모 방문의 날이 되기 전에 엄마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해. 그리고 엄마의 시신을 안방에 두었어. 처음에는 방문을 열어놨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지니까 안방의 문 틈새를 본드로 막아서 밀폐했대. 근데 아들은 맨날 악몽을 꿨다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맨날 들렸대. 아들이 학대당했다는 사실은 아들의 몸에 남은 상처들로 증빙이 되었다 그래. 이미 아들의 엉덩이 쪽은 괴사가 되고 있었고 귀에서는 이명 증상이 있었대. 아들은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 혹시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대. 법원에서도 분명한 범죄지만 아들이 학대당한 내막을 참작해서 훨씬 더 낮은 형량을 부여했다 그래. 이런 극단적인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덧붙이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거든. 리디에서 방금 쌤이 소개한 피해 흔적 전편을 볼 수가 있어. 리디 알지? 리디. 웹툰, 웹소설, 만화 등 종합 콘텐츠 플랫폼인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율차이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리디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엄청 크게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 리디 메가 마크다운이라고 리디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야. 리디 메가 마크다운을 줄여서 리디 막다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에는 웹툰이나 만화, 웹소설을 최대 9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명작, 걸작 여러 작품들을 좀 쟁여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기간은 딱 12월 31일까지. 얘들아, 리디 막다가 1년에 한 번만 하는 굉장히 귀한 행사야. 그리고 또 할인하는 작품이 33,000종이나 되고 쌤도 리디 막다 할 때 진짜 평상시에 벼르고 있던 것들을 막 다 담아가지고 읽어버리는 편이야. 쌤이 소개한 피해 흔적도 혹시 관심이 생겼다면 이번에 좀 트라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또 이제부터 또 소개할 만화들도 할인 중이라고 하니 쌤이 소개하는 거를 듣고 좀 흥미가 생겼다면 정주행하기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다. 쌤처럼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한 데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거 다 보면 좋을 것 같아. 그지? 두 번째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기괴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야기야. 인어괴담이야. 인어괴담. 얘들아, 너네 인어에 대해서 들어봤지? 우리는 서양판 인어공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캐릭터야. 이 인어라는 개념이 사실 동양에서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니? 동양판 인어는 서양판 인어보다 훨씬 더 요괴스럽고 기이한 느낌으로 묘사가 돼. 서양에서의 인어와 동양에서의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꽤 재밌다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도 인어에 대한 전설이 많은데 이 동양에서의 시각이 담긴 만화가 하나가 있어. 다카하시 루미코의 인어 시리즈. 이게 제목이야. 선생님, 다카하시 루미코가 누군데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알 거야. 이누야샤 알지? 이누야샤의 작가. 더 예전으로 가면 람마 2분의 1의 작가. 이 작가가 이누야샤보다 10년 전에 먼저 그린 요괴물이 이 인어 시리즈라고. 줄거리는 어느 날 일본 바닷가에 뭔가 떠밀려와. 어부들이 나와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인어의 시체였던 거야. 근데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었거든? 이 인어의 고기를 먹으면 불로불사가 된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부들이 이 인어의 사체를 너도 나도 나눠 먹었어. 불사신이 되기 위해서. 근데 잠시 뒤 인어 고기를 먹은 사람 하나가 죽어버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끔찍한 형태의 괴물로 변해버려. 알고 보니까 이 인어 고기에는 부작용이 있었어. 인어 고기를 먹으면 일단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죽어버리고,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래도 높은 확률로 괴물이 돼. 끔찍한 형태의 괴물. 근데 정말 희박한 확률로 죽지도 않고 괴물도 안 된 사람만이 인간의 모습으로 불로불사를 얻는 거야. 인어 고기를 먹은 어부 중에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이 청년의 이름은 유타야. 얘는 정말 극악의 확률을 뚫고 생존을 한 거야. 유타는 그렇게 불로불사가 됐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타는 불로불사의 몸을 이끌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지 않지. 불로불사는 사실 저주에 가까웠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혼자서 외톨이가 되는 삶인 거야. 결국 유타는 자기 자신에게 걸린 이 저주, 불로불사를 없애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 인어로 걸린 저주는 인어만이 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인어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지. 약은 약사에게, 인어 저주는 인어에게. 이런 사고방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유타는 결국 여정 끝에 인어 마을을 발견했어. 인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이때 인어 타운이 있었던 거야. 유타는 곧장 거기로 향했어. 유타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할머니가 막 뛰어와. 이 젊은 청년이 마을에 온 게 막 소문이 난 걸까 싶었는데 갑자기 그 인어 마을 할머니들이 유타를 찔러서 담궈버려. 유타는 그대로 동굴에 버려지게 되는데 할머니는 몰랐던 거지. 유타가 인어 고기를 먹은 불사신이라는 걸. 할머니는 그 마을에 마나라는 젊은 여자를 떠받들어 모시고 살고 있었어. 마나는 이불에 누워서 할머니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완전 갑질만 하는 거야. 막 밥그릇 던지고 막 반찬 투정하고. 그래도 이 할머니들은 마나의 모든 금쪽의 행동들을 다 받아주고 있었어. 뭔가 기괴한 느낌이지. 그날도 할머니들은 마나에게 음식을 주면서 마나를 모시고 있었는데 유타가 막 뛰어들어와. 유타는 딱 들어와서 딱 보고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해. 딱 봐도 여기서 제일 보스 같아 보이는 마나를 인질로 잡은 거야. 봐봐, 나머지 할머니들이 이 마나를 공주처럼 모시고 있었잖아. 근데 마나를 인질로 잡으면 협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마나 목에 칼을 대고 마나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걷어버리는데 이 마나 다리에 족쇄가 묶여있어. 유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얘는 왜 묶여있지? 그러고 보면 이상해. 이 마을의 젊은 여자들은 다 얼굴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할머니들도 뭔가 생긴 게 다 비슷한 것 같아. 유타는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일단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마나를 등에 들쳐업고 도망쳐. 마을 할머니들이 막 작사를 던지면 쫓아오는데 유타가 등에 마나를 업고 있잖아. 근데 작사를 던지면 이 마나도 맞을 거 아니야. 근데도 할머니들이 막 작사를 던져. 그러다 결국에 작살 하나가 마나를 스치거든? 근데 마나의 상처가 바로 낫는 거야. 유타는 그거 보고서 너도 상처가 났는데 바로 회복이 된다? 혹시 너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막 도망치는 중이잖아. 일단 마나를 데리고 아까 그 동굴로 도망쳤어. 그리고 거기서 동굴에 들어가서 마나의 족쇄를 풀어줬어.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잖아. 유타는 그저 인어들이 모여 산다는 마을을 찾아온 거야. 왜? 인어를 통해서 나한테 걸린 불로불사의 저주를 풀고 싶어서. 근데 갑자기 할머니들이 창을 휘두르지 않나. 이 마을에 공주 정도 되는 줄 알았던 여자애는 발에 족쇄를 달고 살지 않나. 뭐 하나 정리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유타는 동굴에서 침착하게 마나와 대화를 해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동굴 벽 쪽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 그리고 나서 동굴을 쳐다보니까 그 동굴에 기이한 기괴스러운 생명체들이 막 드글드글한 거야. 그 기괴한 생명체를 보고 유타는 뭔가를 떠올렸어. 아까 초반에 내가 인어고기 먹었을 때 얘기했던 거 있지. 대부분은 죽었는데 죽지 않는 사람들은 괴물이 됐다 했잖아. 그 동료들이 괴물로 변한 그 모습인 거야. 그 기괴한 생명체들이. 유타는 마나를 붙잡고 그 동굴에서 도망쳤어. 이제는 정말 그 마을의 비밀을 알아야만 해. 너무나 미스터리한 것들 투성이인 거야. 마나는 왜 나랑 똑같이 불사신이야? 근데 동굴 속에는 괴물로 변한 내 친구들처럼 왜 괴물이 가득했을까? 근데 젊은 여자의 얼굴들은 왜 다 똑같았을까? 유타는 생각을 정리하고 아까 그 인어 마을로 돌아가서 할머니들하고談판을 지으려고 그래. 유타는 어차피 불사신이니까 대놓고 말한 거지. 할머니, 저를 아무리 공격하셔도 저는 뭐 다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 저주 좀 풀어주세요. 저는 떠밀려온 인어 사체를 구워 먹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할머니들 중에 대장적인 할머니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주게 돼. 이 마을은 인어 마을이 맞다. 저 할머니들과 얼굴이 똑같은 젊은 여자들도 인어가 맞다. 이 인어들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다. 인어들이 젊어지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인어를 먹고 불로불사가 된 인간을 잡아먹으면 다시 회춘한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인어 고기를 먹으면 대부분이 죽거나 괴물이 된다고.
정말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유타 같은 불사신이 태어나는 거잖아. 유타 친구들도 우연히 어부 마을에 인어고기를 다 같이 먹었는데 유타만 살아남은 거잖아. 확률이 엄청 낮은 거야. 그래서 인어들은 인간 여자를 잡아다가 인어고기를 먹여 가차를 돌리는 거야. 대부분은 죽어. 죽으면 버려. 근데 죽지 않고 괴물이 돼. 그럼 그냥 동굴에 버려버려. 죽지도 않고 괴물도 안 된 인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인간을 잡아먹어서 회춘하는 시스템인 거야. 이번에 가차로 뽑은 생존자가 만화였던 거지. 알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만화를 공주처럼 모신 게 아니라 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정반대였던 거지. 그러니까 족쇄를 묶어놨던 거고. 자, 이제 만화를 잡아먹고 회춘합시다. 줄 서세요. 젊게 삽시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타가 들어와서 만화를 납치해 간 거지. 유타는 이 인어 마을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만화를 탈출시키기로 해. 만화를 얻고 또 도망가는 거야. 당연히 인어 할머니는 매섭게 쫓아오지. 내가 곱게 다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그러네? 근데 여기서 만화가 쫓아오는 할머니 인어들에게 몇 방이 물려. 근데 만화를 깨물어 먹은 할머니 인어가 갑자기 젊어져. 그리고 얼굴도 그 만화처럼 변해. 젊은 여자의 얼굴들이 똑같았던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지. 할머니들이 잡아먹은 그 인간의 얼굴로 변하는 거야. 이 마을의 모든 인어들이 유타와 만화를 쫓기 시작해. 자신들의 젊음을 위해 사람을 사육해서 잡아먹는 인어들 사이에서 유타와 만화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 자, 여기까지가 이 인어 시리즈, 인어 이야기의 도입부야, 얘들아. 이거는 도입부밖에 안 돼. 그 이후에 만화와 유타 듀오는 여러 마을을 돌면서 불로불사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게 그 이후의 스토리야. 그 이후에도 기괴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유타랑 만화처럼 불로불사의 저주에 걸린 걸 깨닫고 끝없는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매 이야기도 나오고 영원한 젊음을 얻으려고 자기 딸을 인어에게 제물로 바치는 귀족 이야기도 나오고 이 불로불사의 저주에 대한 비밀도 하나둘씩 풀려진다고. 얘들아, 쌤이 이 인어 시리즈를 더 재밌게 본 이유는 동양판 인어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이야. 서양의 인어공주는 뭐야? 조개 비키니 입고 따다다당 땅따당 땅땅땅 언더더시 그러잖아. 근데 일본의 인어 시리즈, 동양의 인어 시리즈는 좀 더 요괴스럽고 기괴한 이야기들이 있거든. 일본의 인어는 특히 이런 요괴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많이 돼 있어. 옛날 기록들을 보면 사람 얼굴에 원숭이의 입, 날카로운 물고기 이빨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금빛 비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흉측한 모습이야. 얘들아, 일본 전설에는 인어고기를 먹고 800년을 살았다는 기록도 있어. 이 전설을 모티브로 소개한 게 앞에 소개한 작품인 거야. 우리나라에도 인어 전설 꽤 있다. 어우야담에 실린 내용인데 우리나라 인어는 인간과 꽤나 흡사한 외모를 가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 보통 인어들을 잡히면 약재로 쓰이거나 기름으로 썼다는 기록이 많고 보통 안 잡으려고 했대. 왜? 사람하고 너무 닮아 있으니까 뭔가 잡기가 꺼려졌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에 있는 인어 설화의 대부분은 이러이러했는데 잡혔는데 풀어줬다 이런 거야. 인천에 장봉도 있어. 인천 장봉도에 사는 최 씨가 그물을 던졌다가 인어가 우연히 잡혔는데 인어가 너무 우니까 풀어줬다.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이 떠올랐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차마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다에서 다시 그 인어를 만났는데 그 인어가 감사 인사를 표하더라. 그리고 그 장봉도 인근 바다가 고기가 정말 많이 잡히는 바다가 되었다더라. 뭐 이런 장봉도 지역에 전설이 있어. 실제로 장봉항 쪽에 가면은 인어 동상도 있고 쌤은 이런 이제 우리 동양 쪽 전설이나 괴담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선시대 요괴들, 조선시대 괴담도 소개를 해줄게. 얘들아, 인어 같은 크리처도 서양 버전이랑 동양 버전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 차이를 보는 재미가 너무 있다고. 어쨌든 오늘은 다카하시 루미코의 인어 시리즈를 소개를 했는데 기괴하고 축축한 만화 잘 읽는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 쌤이 얘기한 부분은 아주 도입 부분이고 그 뒤에 이야기들도 정말 소름 돋는 반전들이 많으니까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져서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체인소맨이다. 요새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체인소맨. 기괴하고 독특한 스토리에 만하기 때문에 오늘 쌤이 약간 좀 맛배기로 소개해주는 내용을 듣고 내 취향이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체인소맨은 일단 세계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현대물인데 현실과 차이가 좀 있어. 일단은 악마가 존재하는 세계야. 인간과 악마가 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악마들한테 인간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표현하자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야. 근데 그런 세계관이면은 당연히 악마들을 퇴치하는 집단도 있겠지?
그 퇴치하는 집단도 이제 공권력,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안 대비런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자, 사설탐정처럼 민간에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민간 대비런터들도 있어. 체인소맨의 주인공 덴지는 이 의뢰를 받고 악마를 퇴치해주는 민간 대비런터였어. 주인공 덴지는 죽은 아빠가 남겨놓은 빚을 갚기 위해 야쿠자들이 주선해주는 악마 퇴치를 업으로 삼고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근데 악마라고 해서 다 무지막지하게 세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악마들 중에서도 약한 악마들도 있어. 왜냐하면 이 악마들은 인간의 공포심에서 태어나거든. 인간이 공포심을 느끼는 대상일수록 강한 악마가 되는 메커니즘인 거지. 예를 들어 뭐 칠판의 악마 이러면 좀 약하겠지. 인간을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박쥐의 악마 이런 좀 강한 거야. 인간이 공포를 느끼니까. 덴지는 그래서 약간 좀 약한 악마들을 잡아. 뭐 토마토의 악마, 오이의 악마 이런 애들. 덴지는 혼자 활동하진 않고 반려동물 같은 애를 데리고 다녀. 이름은 포치타야. 귀엽게 생겼어. 어릴 때 크게 다친 포치타를 주워서 덴지가 보살폈거든. 그 뒤에 이제 덴지의 동료가 된 거야. 포치타는 얼굴 앞에 전기톱이 달려있는데 싸울 때는 그게 길게 튀어나와서 진짜 전기톱으로 변해. 덴지는 포치타를 무기로 삼아서 악마랑 싸워왔어. 덴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목숨 걸고 악마 잡으면은 야쿠자들한테 수수료 떼이고 이자 떼이고 원금 떼고 뭐 떼고 식빵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이 덴지의 꿈이 뭔지 알아? 식빵에 잼 발라 먹는 거. 이게 얼마나 가난한지 감이 오지? 이런 덴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계기가 하나 생겨. 야쿠자들이 덴지를 폐공장 같은 곳으로 부르거든? 아, 이번엔 악마 퇴치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야쿠자들의 상태가 좀 이상해. 좀비 같아. 야쿠자들이 어느 날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본 거야. 아, 근데 덴지 얘는 뭐 뭣도 없는 애가 뭐 포치타 하나로 대비를 혼다고 된 거잖아. 악마의 힘을 빌리면 쉽게 강해질 수 있고 강해지면 돈도 더 벌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지. 그래서 야쿠자들이 좀비의 악마랑 계약을 해서 힘을 얻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악마들은 인간하고 계약도 해. 악마는 인간에게 힘을 빌려주고 그 대신 인간은 악마에게 악마가 원하는 무언가를 지불하는 거야. 여우의 악마는 힘을 빌려주는 대신 매번 신체의 일부를 먹이로 줘야 되고, 뭐 미래의 악마는 두 눈과 후각, 미각을 뺏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지. 근데 좀비의 악마는 계약한 인간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조건이 달려있던 거야. 멍청한 야쿠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좀비의 악마와 계약을 하다가 좀비가 된 거지. 좀비가 된 야쿠자 애들한테 덴지가 무참히 도륙당해. 그렇게 덴지는 토막이 나고 죽게 된다. 여기서 체인소맨 끝. 치 아니라 토막이 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그때 포치타가 나타나서 덴지와 계약을 해. 포치타가 덴지의 심장이 되어주는 대가로 포치타는 덴지의 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래. 모두의 예상대로 포치타는 체인소의 악마였어. 체인소가 뭐야? 전기톱이야. 그렇게 포치타는 덴지의 심장이 되고 덴지는 체인소맨으로 부활해. 그 전기톱으로 야쿠자들을 썰어버려. 그때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빌헌터들이 있다 했잖아. 그 공안의 데빌헌터들이 덴지를 찾아와.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여기 뭐 좀비의 악마가 난리를 쳤다라는 제보를 받고 왔었는데 딱 왔는데 어떤 미친놈 하나가 피범벅이 돼서 서 있는 거야. 주변에 좀비 악마들이 다 죽어 있고. 그때 공안의 데빌헌터들이 덴지를 길거리 캐스팅을 해버려. 야, 너 데빌헌터 해라.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렇게 공안의 데빌헌터가 된 덴지의 이야기가 이어져. 여기서부터 이제 체인소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쌤이 체인소맨을 재밌게 본 포인트를 몇 개 말해줄게. 일단 전개가 예측 불허야.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이나 이런 거 있잖아. 클리셰 같은 거. 근데 이 체인소맨은 기본적인 그 흐름을 전부 다 비껴가. 전개가 예상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주인공 덴지도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사실 좀 약간 또라이거든? 그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예 감이 안 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두 번째는 이 세계관이 흥미로워. 인간이 공포심을 느낄수록 강한 악마라는 이게 꽤 재밌는 설정인 거지. 나중에 정말 별의별 악마들이 다 나와. 뭐 총의 악마, 뭐 칼의 악마, 거미의 악마, 아니면 인간이 두려워할 존재일수록 힘이 세다 했잖아. 제일 빡센 애들이 뭐겠어? 뭐 죽음의 악마, 어둠의 악마, 지옥의 악마, 이런 애들은 정말 초월적인 존재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이런 악마들의 디자인 보는 맛이 굉장히 재밌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체인소의 악마는 왜 이렇게 센 건가요? 아니 총의 악마는 어둠의 악마는 강한 거 알겠어. 강하겠지. 총의 악마 무서우니까. 폭탄의 악마 강하겠지. 핵폭탄의 악마 강하겠지. 근데 체인소? 전기톱? 왜 그렇게 공포스럽냐? 사실 체인소에 대한 공포는 우리나라보다 서해권이 훨씬 더 심하거든.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거 알지? 맹 하면 벽에 피 이렇게 칠갑되고.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 알아? 그 영화 살인마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악마 그 자체인 인간이 있어. 에드워드 게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 1957년
11월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에 철물점 주인이 있었어. 버니스 워든이라는 여성이 실종됐어.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철물점에서 피가 발견된 거야. 계산대도 열려 있었고. 버니스의 아들이 보안관이었거든. 바로 철물점 내부를 더 살펴봤지. 버니스는 장부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장부 가장 밑에 가장 마지막으로 온 고객이 에디였던 거야. 에디? 그 음침하고 이상한 놈? 그러니까 에디라고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 뭔가 약간 분위기가 어둡고 좀 음침하고 좀 약간 좀 깨름직한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 버니스의 아들이 보안관이라 했으니까 그 보안관과 경찰들을 데리고 에디의 집을 찾아갔어. 근데 집에 에디는 없었고 집 내부도 뭔가 좀 더럽긴 했는데 별다른 범죄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어. 근데 자꾸 어디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 집 옆에는 헛간이었어. 헛간. 사람들은 헛간으로 향했고 헛간을 열자마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 헛간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천장에 걸려 있었어. 머리는 없는 상태였고 주변에 한 박스가 있어서 그걸 열어봤더니 버니스의 머리가 들어있었어. 이뿐이었을까? 더 끔찍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헛간 곳곳에는 다양한 집기류와 생활용품들이 늘어져 있었는데 생긴 것도 촉감도 뭔가 이상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두 사람의 시신으로 만들어진 도구들이었어.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그릇, 인간의 피부로 만들어진 마스크, 신체 일부로 장식되어 있는 벨트, 인간의 신체로 만든 모빌, 여성의 다리 피부로 만든 바디수트. 그러니까 그 헛간에 있는 모든 도구와 장식품들을 전부 다 사람이 시신을 훼손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버니스의 시신은 이 정도로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거든. 에디는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서 이런 공예품들을 만든 거야. 검거되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동네 묘지에 40번을 방문해서 9개의 시신을 가져왔대. 그리고 버니스 부인을 죽인 게 첫 번째 살인도 아니었어. 검거되기 3년 전에 동네 술집을 운영하던 마리라는 여성이 실종된 적이 있었거든. 이 마리도 에디가 살해한 거였어. 이 모든 사건이 알려지면서 플레인필드, 그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은 물론이고 미국 전역이 충격을 받았던 거야.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살인 사건은 2건이라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믿어? 실제로 에디가 살던 지역에 그 시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사건들이 정말 많았거든.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 에디 개인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어. 가장 유명한 게 앞서 말했던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이야. 이 영화를 보면 살인마가 인간의 가죽을 쓰고 나와서 사람들을 전기톱으로 막 죽이거든. 그러니까 레더페이스라고 불리는데 그게 바로 에디 게인에서 따온 거지. 그리고 에디가 실제로 시신들을 훼손할 때 전기톱은 아니지만 톱을 쓰긴 했대. 그리고 영화 양들의 침묵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연쇄살인마 버팔로 빌 역시 에디 게인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야. 영화에서 버팔로 빌은 여자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연쇄살인을 하는데 에디 게인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지. 오늘 선생님이 소개한 작품들 모두 리디에서 볼 수 있어. 쌤도 리디막다 작품들 리스트 받아서 쭉 다 봤는데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귀주톱 얘들도 전부 리디에서 읽어볼 수 있고 리디막다에서 이번에 할인하는 웹툰, 만화, 웹소설들이 33,000종이라고 했잖아. 그 중에서도 내가 재밌게 본 그 와중에 공포 키워드를 좀 붙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가져온 거니까 사실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들이 정말 많았다고. 아까 내가 바로 지금이 마침 1년에 한 번 있는 엄청 큰 행사 기간이라 했잖아. 웹툰, 만화, 웹소설 90%까지 할인한다고. 이번에도 진짜 내가 이미 다 골랐어. 읽을 것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괴수 8호랑 진격의 거인은 다 봤지. 신조 사사기요 이거 다 봤지.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새로운 걸 좀 많이 읽으려고. 야, 이게 진짜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치? 크리스마스 딱 기다려. 너 이거 알아? 지 이거 알아? 지? 이름이 지야. 지동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엄청 명작이래. 나 이거 크리스마스 때 정주행 할 거고 연말에 어차피 약속 없거든? 연말까지 부지런히 달린다. 블리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봐? 이번에 저 크리스마스 때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 잠도 좀 아껴서 자야겠다 이제. 뭘 울어? 나 지금 엄청 나도 엄청 설레잖아. 크리스마스가 엄청 기다려진다고. 야, 이 정도면 리디가 산타 아니야? 이 꼭두각시 서커스 이것도 진짜 개명작인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면은